본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423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제는요, 바로 빅클럽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노장들, 이 주제예요. 그리고 기준이 35세 이후부터 40세 전후에서까지 활약을 했던 빅클럽에서 존재감 보여준 노장, 그렇게 주어졌어요, 제목이. 그렇죠. 근데 전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노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 말고 조금 뭔가 선수 때 늙었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뭔가 다른 말이 없을까요? 베테랑. 아니 그거는 베테랑? 정순주 아나운서 혹시 뭐 연배가 비슷해서 그렇게 느끼시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냥 저는 해당해야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낭낭 27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혀 목소리는 낭낭하네요. 네. 베테랑. 좋습니다. 자, 빅클럽에서 존재감 보여준 베테랑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준희 위원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어르신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은 축구 역사에서 꼭 언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1926년생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레알 마드리드에 53년부터 뛰기 시작해서 64년까지 뛰었어요. 네. 몇 살까지 거의 이제 40 가까이 될 때까지 뛰었고, 이후에도 뭐 에스파뇰로 가서 선수 생활을 좀 더 했습니다만 어쨌든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가 있고요. 이 푸스카스는 디 스테파노보다 한 살 어려요. 27년생. 네. 27년생인데 역시 레알 마드리드에서 64년까지 활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61년부터 65년까지 리그 5연패를 했고 66년 유로피언컵도 들어올리는데, 근데 이때는 사실 66년 유로피언컵 때는 푸스카스 선수가 주력 멤버는 아니에요. 뭐 결승전 뛰지도 않았는데 61년에서 65년까지 리그 5연패에 기여를 했으니까 27년생으로서 30 훌쩍 넘어서까지도 세계적인 대선수였던 선수가 이제 푸스카스 선수고, 프란츠 베켄바워. 베켄바워 씨 같은 경우는 45년생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에른 뮌헨 레전드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갔었죠. 미국을 다녀와서 1980년, 그러니까 35살 때부터 함부르크 SV에서 뛰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함부르크 SV를 우리가 빅클럽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은 함부르크가 빅클럽이 아닐 것 같지만 함부르크에서 8일 시즌 리그 우승을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당대 라이벌이었던 함부르크로 간 것도 조금 화제가 될 만한 이적이었는데, 어쨌든 빅클럽은 아닌데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 두 분은 그냥 언급만 하고 싶어요. 스탠리 매튜스. 네. 스탠리 매튜스는 초대 발롱도르 위너죠. 발롱도르의 첫 번째 상을 수상한 축구 역사에 있어서 정말 초창기의 전설적인 드리블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종주국의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의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튜스 같은 경우는 50살 때까지 뛰었어요. 오늘 우리 제목에는 조금 부적합하긴 해요. 왜냐하면 스토크시티, 블랙풀 이런 팀에서 뛰었는데 매튜스의 엄청났던 기량과는 별개로 스토크나 블랙풀은 트로피 우는, 우승 우는 없는 팀들이어서 사실은 당대 기준으로도 아주 빅클럽이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베켄바워 얘기를 했으니까 크루이프 얘기도 해야 되는데, 크루이프는 47년생인데 아약스, 바르셀로나 있다가 역시 베켄바워처럼 미국을 갔다 옵니다. 미국을 갔다 와서 81년에서 83년까지 아약스에 있다가 요 83년에 아약스의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페이노르트로 넘어가요. 요게 또 아주 축구사에서 기억될 만한 이적 중에 하나인데, 아약스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바로 그냥 라이벌 팀으로 가버리는데 83, 84 시즌에 페이노르트에 가서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매튜스라든가 요한 크루이프는 당대 빅클럽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빅클럽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어찌됐건 우리가 35살 이상까지 뭔가 클래스를 보여줬던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클래식한 사례들로 스탠리 매튜스와 요한 크루이프도 저는 디 스테파노, 푸스카스, 베켄바워와 더불어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대 전에 있는 분들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장 의원님은 또 어떤 분들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 의원님이 역시 역사적인 레전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한국 나이 기준입니다. 빅클럽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제가 최소한 이제 라이브로 보기 시작한 82년 이제 스페인 월드컵 때부터예요. 네. 그때부터로 친다면은 저는 일단은 디노 조프. 네, 디노 조프가 42년생인데요. 나폴리와 특히 유벤투스의 이제 레전드죠. 그리고 디노 조프가 제가 꼽은 이유는 82년 스페인 월드컵 때 41살 이탈리아 대표팀 주전 키퍼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또 한 명은 로타르 마테우스. 마테우스 역시 61년생입니다. 네.
역시 바이른 뮌헨에서 활약을 했고 게르만 삼총사 시절 인터밀란에서 전성기를 마치고 다시 친정팀으로 바이른 뮌헨으로 이적한 때 한국 나이가 32살이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위치를 바꿔서 리베로 같은 이제 수비수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그러면서 99-2000 시즌까지 활약을 했는데 특히 나이가 한국 나이로 40살인데 독일 올해의 선수를 뽑히면서 최고의 활약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로 들어가면 73년생 저랑 동갑 라이언 긱스. 라이언 긱스는 한국 나이 38살 되던 2009-2010 시즌에도 리그 선발 20경기 포함해서 리그 25경기에서 5골과 10개 어시스트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윙에서든 중앙 미드필더에서든 세컨 스트라이커에서든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맹위를 떨쳤었고 39살에도 25경기를 뛰면서 축구 도사 같은 그런 어시스트 실력과 센스 있는 왼발킥을 계속 보여줬고요. 2013-14 시즌에 플레인 코치로 활약을 하면서 간간히 나와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네. 42살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역시 AC 밀란의 두 거인이죠. 프랑코 바레시와 파울로 말디니 두 선수도 역시 상당히 늦은 나이까지 맹활약을 했습니다. 바레시 선수도 35살 때 사키 감독의 이탈리아 대표팀 미국 월드컵이었죠. 리베로로 수비수로 활약을 하면서 공격가담을 워낙 많이 하는 선수니까 그러면서 결승까지 견인시키고 결승전 브라질전에도 엄청나게 맹활약했었어요. 네. 브라질 수비 거의 다 끊어버리고 인터셉터하고 그러면서 무실점으로 막았는데 승부차기에서 실축을 해갖고 이제 조금 그 빛이 좀 바래지긴 했지만 바르시 선수 또한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도 맹위를 떨쳤고 이후에도 35살 이후에도 4시즌 동안 리그 31경기, 28경기, 30경기, 26경기 39살까지 계속 주전으로 뛰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디니 선수는 41살까지 핵심 수비수로 계속 뛰었습니다. 2007년에는 40살의 나이로 리버풀을 꺾고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 시즌이던 2008-2009 시즌 그때도 41살, 42살 이럴 때인데 리그에서 선발로 30경기를 뛰었습니다. 그 외에도 밀란에는 코스타 쿠르투나 이런 선수들도 늦은 나이까지 활약을 했지만 저는 밀란에서는 바레시와 말디니 그리고 역시 인터 밀란에도 파케티나 베르고미나 이런 선수들도 나이가 좀 많을 때까지 맹활약을 떨쳤는데 이 선수보다 오히려 저랑 동갑이 하비에르 사네티가 파케티 베르고미는 모두 한 30대 중반까지 맹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하비에르 사네티는 한국 나이 41살까지 진짜 철인 같은 그런 활약을 계속 펼쳐주면서 전성기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한국 나이 38살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견인하면서 왕성하게 오른쪽 풀백이지만 왕성한 활동량 가끔 중앙 미드필더도 봐주고 해주면서 한국 나이로 42살에 은퇴를 하면서 자기 관리가 상당히 철저했던 네. 그런 선수로 명성을 날렸고요. 그리고 역시 로마의 토티 선수도 늦은 나이까지 로마에서 계속 존재감을 과시를 했죠. 그래서 38살 되던 해에도 로마 주전으로 뛰면서 리그에서 12골이나 넣으면서 건재를 과시를 했고 그 이후에도 주축 선수로 뛰다가 2014-15 시즌에 만 38세 59일의 나이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넣으면서 이게 이제 챔피언스리그 최고령 득점자입니다. 네, 그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나이로 42살에 은퇴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시즌에도 가끔씩 나와서 보여주는 또 존재감이 있었죠. 그만큼 토티는 늦은 나이까지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약간 이제 한 클럽에서 좀 오래 뛰었던 선수들을 먼저 한꺼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들으면서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의원님 또 어떤 선수들도 준비하셨어요? 그 나이 순으로 장 의원님이 빼놓은 선수들 제가 이제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은 스코틀랜드 레전드 64년생 게리 맥칼리스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이 선수는 상당히 그 스코틀랜드 선수로서 굉장히 수준급의 기량을 뽐냈던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가 리버풀에 2000년 7월에 입단해요. 64년생인데. 그러니까 이미 리버풀에 왔을 때가 나이가 35이 있었어요. 넘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2000-2001 시즌에 리버풀이 작은 5관왕을 하는데 이 선수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작은 5관왕이라고 하면 UEFA컵, FA컵, 리그컵, UEFA 슈퍼컵, 지금 커뮤니티 실드, 당시에는 체리티 실드라고 불렀는데 요것까지 2001년에 리버풀이 비교적 작은 타이틀이지만 그래도 5개의 타이틀을 들어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리버풀의 부활을 알렸던 그 시즌에
맥칼리스터 선수가 리버풀의 그 어떠한 선수보다도 임팩트가 가장 컸어요. 이건 팀과 선수의 맞아요. 궁합도 좋은 거네요. 궁합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항상 지금 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경기들의 중요한 대목에서 맥칼리스터의 뭔가 창의적인 플레이 혹은 뭐 킥 한 방, 뭐 어시스트 한 방 이런 게 항상 터지면서 대단한 노장 소리를 들었던 그 시즌이 있었어요. 그게 게리 맥칼리스터 선수고, 그리고 로랑 블랑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왔던 게 2001년인데 6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블랑 선수도 그렇죠. 35 넘어서 이제 맨유에 넘어왔는데 사실 절정기만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즌 2003년에는 우승 트로피를 그래도 들고 떠났죠. 그리고 66년생 알렉산드로 빌리 코스타쿠르타라는 선수가 또 있어요. 이 선수는 66년생인데 밀란에서 2007년까지 뛰었으니까 네. 이 선수도 이제 40 넘어서까지 이제 뛴 선수고요. 그리고 코스타쿠르타가 한 가지 추가하면 41살 며칠로 기록을 네. 가지고 있어요. 챔피언스리그. 어. 그게 이제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최고령 선수. 와. 그게 코스타쿠르타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너무도 한국의 EPL 팬들에게 잘 알려진 선수인데 1966년생 테디 쉐링엄 선수가 있어요. 이 쉐링엄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 있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칸토나 선수가 사라진 이후에 뭔가 창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베테랑의 존재를 퍼거슨 감독이 원해서 이제 쉐링엄 선수를 보강을 하게 되는데 66년생이 맨유에 왔을 때가 97년이에요. 왔죠. 네, 그러니까 이미 30이 넘어서 이제 맨유에 와서 2001년까지 있게 되는데요. 2001년에 쉐링엄 선수가 잉글랜드에서 올해의 선수를 휩쓸고 네. 맨유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토트넘, 포츠머스, 웨스트햄 생활까지 하게 되는데 역시 같은 66년생 장의원님의 최애 선수들 가운데 한 명이겠죠. 지안프랑코 졸라 선수가 첼시에 왔을 때가 66년생인데 96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30이 넘어서 첼시에 와서 2003년까지 첼시에서 뛰는데 2000년대 초반에도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나 아이더 구드윤슨 같은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라가 그래도 제일 잘하네 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오면서 첼시에서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졸라 선수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1969년생 데니스 베르캄프 선수죠. 베르캄프 선수가 69년생인데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했다가 이제 아깝게 준우승에 그친 2006년까지 활약을 했으니까 베르캄프 선수도 35세 이후까지 빅클럽에서 활동을 했던 선수고, 이제 저랑 동갑인 선수가 나왔는데 70년생 브라질 레전드인 카프 선수. 카프 선수가 사라고사, 팔메이라스, 로마에서 또 팀 우승까지 시켰는데 밀란에 와서 뛴 게 2008년까지 뛰었어요. 네. 70년생이 2008년까지 와. 뛰었으니까 이 선수도 이제 당시에 말네스카라고 그래가지고 말디니, 네스타, 스탐, 카프 넷이서 다 모여서 뛴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또 전설적인 4백 라인업을 나이가 아주 많아서까지 밀란에서 구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71년생 헬릭 라르손 선수, 우리나라에서 또 임대의 전설로 많이 꼽히는데 라르손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을 때가 71년생인데 2006년이에요. 아까 아스날을 꺾고 이제 우승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미 35 돼서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임대 왔을 때는 그보다 더 나이를 먹었을 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잠깐 와서 임대의 전설 7경기밖에 안 뛰었습니다만 후배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줬죠. 그리고 72년생 파벨 네드베드 선수가 스파르타 프라 라치오 거쳐서 유벤투스에서 2009년까지 있거든요. 72년생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도 이제 35세 이후까지 이제 빅클럽에 있었던 거죠. 심지어 네드베드 선수는 유명한 것이 유벤투스가 세리에 B로 강등됐을 때도 네. 팀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던 파벨 네드베드였고, 나이상으로 하면 사네티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이제 사네티와 한 달 차이 어린 선수가 파비오 카나바로 선수. 이 선수가 나폴리, 파르마, 인터밀란,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때가 카나바로 선수가 2009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36이 넘어서까지 이제 레알에 있었던 건데 사실 레알에 와서는 카나바로 선수가 원래 자기 명성만큼의 임팩트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레알에서 2시즌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던 적이 있는 카나바로 선수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나이가 라이언 긱스 선수고, 그 다음이 74년생 알렉산드로 델피에로 선수. 유벤투스에서 19시즌 뛰었으니까 74년생인데 2012년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역시 오래 했던 거죠. 그리고 폴 스콜스 74년생인데 맨유에서 20시즌을 뛰면서 심지어 11, 12 시즌에는 은퇴했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는 것까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스콜스 선수가 2013년까지 뛰었거든요. 74년생이 2013년이니까 스콜스 선수도 결국 30대 후반까지 뛴 셈이고, 마지막으로 요 선수까지만 하고 제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요 선수를 왜 안 하지? 디디에 드록바 선수가 78년생인데 첼시에서 04년에서 2012년까지 있었는데, 이 드록바 선수는 특히 꾸준히 잘하기도 했지만 2012년에 디 마테오 감독과 더불어서 역사적인 유로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유럽 챔피언이 되고 그 시즌에 더블을 하면서 떠났다가 나중에 14-15 시즌에 다시 첼시로 돌아오거든요. 요때도 리그 우승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베테랑의 힘을 보여줬던 디디에 드록바 선수였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레전드란 레전드는 다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레전드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뭐 한 시즌 잘한 게 아니라 쭉 오래 한 잘한 의원님이 거잖아요. 제가 가지친 선수들 싹 말씀해 주셨어요. 30세 이후 중에 제가 가지친 선수들. 네. 자, 그럼 장 의원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한 의원님하고 동갑인 반데사르. 네. 반데사르가 팬들 아시다시피 유벤투스에서 풀럼 가서도 좋은 활약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온 게 36살이에요. 네. 그 위에도 6시즌 동안 맹활약을 떨쳤고, 특히 39살이었던 2008-2009 시즌에 1311분 무실점 기록. 대기록이죠. 와. 네. 그런 족적을 남겼습니다. 반데사르. 1311분. 네. 그래서 뽑았고요. 또 한 명은 74년생. 제가 추리다가 이 선수 넣어야겠다. 제오베르트. 제오베르트 선수도 74년생인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팬들 아시다시피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에서 중앙 미드필더, 수병 미드필더로 나오고 왼발잡이니까 뭐 풀백도 간혹 보긴 하지만, 브라질 리그로 돌아가서 그레미오에서 잠깐 뛰고 파울메에서 가서 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 2016년에요. 이때가 43살. 이 선수가 그 당시에 최고 활약을 펼치면서 팔메어스를 브라질 리그 우승을 시켰습니다. 이 선수는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자기 관리 제일 잘하는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술, 담배 안 하는 건 기본. 시즌 동안에는 성생활도 자제를 하는 선수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관리가 엄청나게 철저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선수는 넣어야겠다 싶어 제오베르트를 넣었어요. 83년생 다니엘 알베스. 다니엘 알베스 선수는 뭐 팬들 잘 아시다시피 세비야랑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고 나서 유벤투스에서 한 시즌 더 활약을 했고, 유벤투스 시절에 2016년에 FIFA 월드 베스트 11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세 이제 파리 상제르맹으로 와서도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활약을 해줬고, 특히 중요한 거는 2019년이죠. 37살에 상파울루로 와서 공격형 미드필더도 보고 오른쪽 미드필더도 보고 공격적으로 약간 올라가서 활약을 하면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코파 아메리카에서 브라질 우승을 시키고 MVP를 수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브라질 대표팀에도 다시 또 차출이 되고, 다니엘 알베스 역시 30대 후반으로 가서도 맹위를 떨쳤던 선수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빼놓지 말아야겠죠.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네. 네,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명문 클럽이랑 명문 클럽은 그냥 다 구경을 해본 선수죠.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40살입니다. LA 갤럭시에서 지금 밀란으로 다시 와서도 지난 시즌 겨울에 왔죠. 그리고 나서도 16경기 선발 10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표적으로는 부폰 선수죠. 네, 부폰 선수는 뭐 키퍼들이 보통 나이 많을 때까지 많은 활약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한 명을 뽑으라면은 부폰을 뽑겠어요. 네, 부폰은 뭐 워낙 뭐 설명 필요 없이 최고력을 계속 유벤투스에서 이어갔고, 40살이었던 2017년에 FIFA 월드 베스트 11에 선정이 되고 발롱도르 4위. 네. 40살에. 그리고 올 시즌도 사실 슈체스니한테 올 시즌에는 주전 자리를 내주고 컵대만 좀 주력을 하고, 리그에도 물론 가끔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뭐 계속 나올 때마다는 존재감을 드러냈고, 특히 올 시즌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에서도 맹활약을 했죠. 근데 팀이 이제 득점에 실패하면서 승부차기에서 나폴리에게 졌습니다만, 감독이 새로 왔잖아요. 피를로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부폰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굳이 한 선수, 이 선수는 B클럽이 아니라서 넣을까 말까 하려다가 그래 B클럽으로 해주자 그래서 넣습니다. 삼프도리아의 퀄리아렐라 선수입니다. 네. 네, 퀄리아렐라 선수가 뭐 예전에 여러 클럽들을 거쳤지만 특히 B클럽인 유벤투스에서는 완전히 주전 자리 확보를 하지 못하고, 하지만 말년에 이 삼프도리아로 와서 34살부터 지난 시즌인 38살까지 계속 4시즌 연속 2자리 골을 넣었고, 특히
2019년에는 득점왕했어요. 네. 세리아. 그러면서 그 당시가 한국 나이 37살입니다. 국가대표팀. 국가대표도 다시 발탁이 됐었죠. 그리고 네. 나서 팔레알레 선수는 깍두기로 제가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희연님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 한희연님 남은 선수들 네. 얘기해 주세요. 78년생 프랭크 램파드, 첼시에서 2014년까지 있었고 맨시티 14-15 시즌. 왜 쑥스러워? 램파드를 왜 가지를 치지? 이상한데. 하여튼 저는 첼시 선수 안 넣었다고요. 어쨌든 쑥스러워하는 네. 게 더 웃기지 않아요? 자, 그리고 79년생 좀 전에 나온 이름인데 안드레아 피를로 감독. 79년생인데 유벤투스에서 2015년까지 뛰었는데 특히 유벤투스에서 2012, 13, 14, 15 리그 4년 연속 우승.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유벤투스가 있기까지에는 이 피를로 선수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80년생 차비 에르난데스 선수. 차비 선수 바르셀로나에서 17시즌 뛰었는데 80년생인데 바르셀로나에서 마지막 이제 트래블 하면서 떠날 때가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만 35까지 한 거고. 그리고 제라드 선수도 리버풀에서 17년 뛰었는데 80년생인데 역시 2015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질라탄 선수, 다니 알베스 선수 말씀은 뭐 잘해주셨는데 다니 알베스 선수는 제가 꼭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선수가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트로피 43개. 83년생 프랑크 리베리 선수. 바이에른에서 2019년까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기준에 부합하고요. 84년생 아르현 로번 선수. 바이에른에서 역시 2019년까지 있었고 로번 선수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자기 옛날 뛰던 팀을 위해서 로번 선수가 은퇴했다가 지금 복귀했어요. 네. 흐로닝건 유니폼을 지금 로번 선수가 최근에 입었는데 어찌됐건 티아고 실바 선수 이번에 첼시 유니폼을 입게 됐거든요. 근데 84년생인데 지금 2020년에 빅클럽인 첼시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35세 이상인데 울스 빅클럽. 활약을 해요. 저는 35세가 아니고 보통 이제 38, 9, 40세 활약을 한 선수들 넣었어요. 그냥 아니, 첼시 그런데- 연관된 네. 사람 다 뺐어 그냥. 아니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맹활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도 리그가 프랑스지만은 빅클럽으로 해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아니, 그럼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근데 옛날보다 뭐 조금 못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수로만 따지면 지난 그렇죠. 시즌 총 37골이에요. 그러니까 35선수가 넣은 골수로는 아주 괜찮죠. 사실 호날두 선수. 로베르토 마지오 선수가 35 플러스일 때 어떤 클럽에 있었냐면 브레시아에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유베, 밀란, 인터 뭐 다 있었는데 바지오 선수는 제가 꼭 저의 최애 선수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싶고 비아레알이었지만은 그래도 정말 나이 많을 때까지 잘해준 세나 선수. 세나. 네. 예. 앤드 카솔라. 네. 카솔라도 있어요. 네. 카솔라 선수 같은 경우는 직전 시즌에 비아레알에게 또 유로파리그 티켓을 선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떠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토니오 디 나탈레 선수. 우디네제에서 77년생인데 2016년까지 뛰었거든요. 거의 이제 40 될 때까지 뛰었는데 우디네제에서 이제 2004년에서 2016년까지 뛰는 사이에 11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 그것도 20골 이상 넣은 시즌이 5시즌. 그러니까 디나탈레 선수의 우디네제 시절은 그야말로 전설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스페인에서는 역시 빌바오의 아리츠 아두리스 선수. 30 넘어서 보여준 퍼포먼스와 골수가 엄청났던 아두리스 선수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현역으로 있는 선수들 가운데는 호아킨 산체스 선수. 네. 아두리스 선수가 지난번 코로나 사태로 좀 쉬는 기간 중에 아두리스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뉴스가 스페인에서 나왔냐면 아두리스 선수가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라리가 최고령 선수는 산체스. 호아킨이 됐어. 호아킨 선수가 81년생으로 여전히 베티스에서 뛰고 있고요. 세비야의 헤수스 나바스 선수. 네, 나바스 선수가 뭐 한때는 정말 난리던 윙어였지만은 점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에서 가장 피곤한 역할인 윙백을 하면서도 라리가 유로파리그 이런 대회들을 통해서 정말 수준급 윙백의 모습을 35살 나이에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 스페인 대표로도 뽑히고 있는데 이 나바스 선수의 분전도 아까 말씀드린 카솔라 선수와 더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동국. 네. 어디나 가도 빼놓을 수 없는 선수고 또 이웃 나라지만 일본의 미우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들은 진짜 자기 관리에 대한 뭐 표본이라고 봐도 될 만큼 네. 우리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이제 본받아야 될 선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언급해 주신 분들 레전드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줬으면 네,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욕심이 생겼어요.
스포츠 아나운서계의 최고령 기록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 뭐 이런. 이미 세운 거 아니에요? 아, 와 대박. 이렇게 매깁니까? 아니, 더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네. 어쨌든 이렇게 빅클럽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베테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베테랑들이 나올지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시면서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정순주가 최고령 기록을 세울 때까지 한지인 장진이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